인프라가 있어야 달에도 도착하고 우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모든 임무에는 목표와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선은 가장 가까운 달부터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우주수송부문 김지훈 연구원입니다. 우주수송을 쉽게 설명하자면 영화 인터스텔라를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지구에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탑승하는 발사체, 그리고 우주에서 항성 간 비행을 위해 타고 다니는 우주선, 주인공이 마지막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 비행체, 또한 우주수송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우주 수송 능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서 요즘은 민간에서도 발사체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우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즉 누리호 반복 발사 관련 사업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우주 발사체의 대표 스타인 누리호가 여러 번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030년대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입니다. 미래에는 다양한 우주 개발 임무 수행을 우리나라가 완전히 자립적으로 우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외에도 누리호가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버스 역할을 수행한다면 정류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택시 역할을 수행하는 궤도 수송선과 향후 우주 여행이나 유인 우주 임무를 수행할 때 편도가 되면 안 되겠죠? 편도가 되면 영화 그래비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왕복이 될 수 있도록 재진입 비행체 관련 사업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탐험하기에는 너무 늦게 태어났고 우주에 탐험하기에는 너무 일찍 태어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20세기 라이트 형제처럼 개인이 무언가를 개발하고 발명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주 분야는 좀 더 복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내가 수행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우주항공청에 지원하게 되었고, 저는 우주항공청에서 우주 탐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달에 도착하기 위해 우주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 수송이라고 하면 보통 발사체를 떠올리잖아요. 우주 수송 부문의 목표가 발사체 개발을 넘어 우주로 가는 길을 확보하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주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재사용 발사체, 궤도 수송선, 재진입 비행체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위해 우주항공청의 입장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첫 번째 승객이 달 착륙선이 될 것 같은데요. 인프라가 있어야 달에도 도착하고 우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모든 임무에는 목표와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 우주과학탐사 임무 설계 프로그램의 박재홍 선임연구원입니다. 우주과학 탐사는 말 그대로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탐구 활동과 개척 활동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우주 만환경과 같이 순수한 학문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국방,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주과학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문은 3가지 임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과학 탐사 임무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임무를 설계하고, 우주과학 탐사 임무 보증 프로그램에서는 임무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달 착륙선 프로그램에서는 달 착륙선과 달 탐사에 관한 임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우주과학 탐사 임무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주과학 탐사의 임무를 선정하고 그 임무를 기획, 추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입장에서 중요한 과학적 임무를 선정하고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주항공청이 계획하는 임무가 왜 중요한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마션을 보면 화성에서 농사를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무작정 화성에 가서 우리도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하고 화성에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직은 개청 초기라 많은 임무를 시작하지는 못했고 달 착륙선을 이용한 달 탐사 그리고 우주 환경 예보와 태양물리 연구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L4 지점에 진출하려는 L4 미션, 화성 궤도선과 탐사선을 이용한 화성 탐사, 소행성 탐사 등을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미국 중심으로 달의 유인 탐사와 우주 정거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 중이고 세계 최초로 초기 우주의 3차원 지도를 그리려는 SKA 사업 참여도 진행 중입니다. 아주 먼 우주의 모습에 대해 연구했는데 주로 138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초기 10억 년간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천문학이라는 순수 학문을 통해 아주 먼 우주의 모습을 탐구하는 거라면 우주항공청은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달이나 화성 같은 행성들을 탐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주 탐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사의 경우만 봐도 우주 만원경과 같은 순수 학문을 위한 미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처음 입사할 때는 순수 천문학 전공자가 저 외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장님을 포함해서 거의 반이 천문학 전공자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경제적인 분석, 행정 절차,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지만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순수과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실생활에 적용할 목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듯 저와 같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실생활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설계하는 임무가 실제로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또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연구를 할 때와는 또 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달에 도착하기 위해 달로 향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가본 적 없는 곳을 여행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할 것인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죠. 때로는 통장 잔고에 따라서 여행 계획을 바꾸거나 미루거나 취소하기도 할 겁니다. 단순히 여행을 갈 때도 이런 계획이 필요한데 국가나 기업에서 우주로 진출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우주과학 탐사 임무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부서명에 나타나 있듯이 이러한 복잡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우주과학 임무와 우주탐사 임무를 설계하며 이정표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과 목표가 담긴 임무가 있어야 무사히 달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가장 가까운 달부터 가볼까요? 저는 우주항공청의 우주과학 탐사부문 달 착륙선 프로그램의 김선훈 선임연구원입니다. 우주항공청 내에서 특별하게 특정 사업의 이름이 거론된 부서입니다. 달까지의 여정과 그리고 달 표면에서의 임무까지 그런 달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달 궤도선인 다누리를 발사한 것이 1단계 사업이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착륙선을 개발하여서 2032년에 달 표면에서 과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륙선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서 과학 임무 탑재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 추진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착륙선 개발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1호 우주인도 없던 시절이라서 좀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직접 갈 수가 없다면 보내기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로켓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꿈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우주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주항공청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호의 개발에 참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추진 시스템 담당을 하면서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개발에 참여한 다누리호가 완벽한 성능으로 계속해서 임무가 연장되면서 활발하게 과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가진 우주와 관련된 기억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구를 배경으로 우주 한가운데에서 이 스페이스 셔틀 밖으로 우주비행사가 나와서 정비를 하는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그 그림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넘게 학교 복도에 걸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우주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2032년까지 구체적으로는 달에서 안전하게 돌아다닐 국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누리를 통해 세계에서 7번째로 달 주변을 둘러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 표면의 흙을 만져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국리를 하고 있고요. 달에 가는 국리만 해도 10년짜리 목표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올 12월에 하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달 착륙선도 올해 시작을 하는데요. 아들에게 착륙선 발사와 운영을 보여주면서 야 니네 형이야 라고 소개해줄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고 걸음마를 떼면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달 착륙선이 안전하게 달 표면에 착륙하고 활동할 수 있길,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미래 세대가 보고 꿈을 키울 수 있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라고 물었을 때 누리호 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제가 하는 일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나와 나의 일을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천문학 연구를 해오면서 우주만원경과 같은 대형 관측 시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늘 외국 사이트를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나사 웹사이트에서 우주에 관한 정보를 얻고 우주에 관한 꿈을 키우듯이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주항공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우선은 달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일부터 잘 해내는 게 목표입니다. 달과 관련된 일만 해도 벌써 10년짜리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